자, 우리 테이블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고요. 테이블 로우 안에다가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 추가해 봅니다. 꺽쇠 표시하고요. 자, 여기에 꺽쇠 표시, 텍스트 뷰,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 랩 컨텐트 엔터 쳤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는 거 랩 컨텐트 엔터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이번에는 텍스트 속성이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텍스트라고 하면 그 텍스트 뷰에 보이는 글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땡땡 이렇게 입력을 하죠. 이름 땡땡이라고 하는 게 그럼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 밑에다가는요, 자, 에디트 텍스트라고 입력합니다. 에디트 텍스트가 입력 상자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엔터를 치고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땡땡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위드스 가로 크기 속성이죠. 자, 여기에 큰 따옴표를 하고요. 자, 여기도 랩 컨텐트 엔터.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하이트 높이가 되겠죠. 세로 크기 이것도 랩 컨텐트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속성을 하나 더 추가할 텐데요. 안드로이드 땡땡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레이아웃 스팬이라고 하는 속성을 넣습니다. 스팬 얼만큼 차지를 하도록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다가 3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3이라고 하면 3개를 차지한다는 얘기네요. 칼럼 3칸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뷰가 있죠. 그럼 여기가 0이라는 인덱스를 가지겠죠. 그럼 여기가 3칸을 차지하면 1, 2, 3을 차지하겠다. 스트레치 컬럼 수가 0, 1, 2였는데 그죠? 예, 뭔가 숫자가 좀 안 맞는 느낌은 생기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2나 또는 3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2를 한번 해보면 되나요? 그러면 예, 0, 1, 2를 넣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0이고 1, 2라고 하는 거 그걸 차지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다가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거를 예,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다가 테이블 로우라고 하는 거 추가를 하고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는 매치 패런트.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입력을 하세요. 예, 그래야 익숙해지니까요. 자, 여러분이 코드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실제 앱을 만들 때 조금 더 쉽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랩 컨텐트라고 하고요. 자, 꺽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뷰를 추가를 할 건데요. 버튼 2개를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 이름으로 넣고요. 우리가 디자이너 도구, 즉 디자인 탭을 눌렀을 때 보이는 화면에서 버튼 추가하면 실제 XML 코드는 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버튼. 엔터를 칩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고 랩 컨텐트 엔터.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하이트라고 하고 랩 컨텐트 엔터 이렇게 칩니다. 자, 버튼에도 텍스트 글자가 보여야 되니까요.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는 여기다가 예 또는 아니오 먼저 할까요? 아니오 버튼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요. 자, 레이아웃 칼럼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칼럼을 아예 지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칼럼이 0, 1, 2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이 되니까 0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거를 첫 번째 칼럼에 두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칼럼에 둘 수 있어요. 그러면 1값을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이라고 하고요. 속성을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위드스. 자, 일부러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자,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이트, 랩 컨텐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라고 하고요. 예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하고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칼럼이라고 하는 거를 2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디자인 탭으로 한번 나와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네요. 그죠? 그
그 책에는 여기 칼럼을 좀 다르게 지정을 해 놓기도 하고 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칼럼 인덱스가 0이 되겠죠. 그럼 이 밑에 들어가는 게 꼭 여기서부터 진행될 필요가 없고 칼럼 인덱스를 다르게 하면 이렇게 그 다음부터 채워지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입력 상자가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한 격자 안에 한 공간 안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롤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스크롤 뭐가 있죠? 스크롤. 자, 우리가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요, 스크롤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위젯을 구성을 해요. 다른 언어에서 보통 이제 컨트롤이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스크롤이 붙어 있는 위젯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게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자, 파일 클로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서 여기다가 my scroll 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패키지 이름에서 my자를 한번 빼고요. 다운을 누릅니다. 그리고 자, 아래쪽에 next finish 눌러서 자, my scroll view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여러분 이제 책에서는 이미지를 가지고 스크롤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코드를 직접 한번 입력을 해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것보다도 흔히 볼 수 있는 거, 앞으로도 이제 스크롤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크롤이라고 하는 거는 화면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스크롤 쪽을 하고 있으니까요. 화면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텍스트 뷰가 하나 있는데 텍스트 뷰, 그러니까 글자가 보여지는 게 글자가 많아지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면 영역을 벗어나죠. 그러면 자동으로 오른쪽에 스크롤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를 다른 언어에서는 직접 그런 위젯을 다 만들지만 안드로이드는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 그 영역을 벗어나는 애를 감싸주기만 하면 스크롤이 자동으로 생겨요. 자,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스크롤 뷰가 텍스트 뷰를 감싸주면 텍스트 뷰의 크기가 이제 글자가 추가가 되면서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자가 늘어나서 이 스크롤 뷰가 차지한 영역을 벗어나면 스크롤이 자동으로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죠. 이제 화면을 열고요. activity main.xml 파일을 열고 여기 안에 들어간 텍스트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스크롤 뷰를 추가를 해볼 텐데요. 자, 여기 안에 일단 버튼을 그냥 하나 갖다 놔 볼게요. 버튼. 자, 가운데 영역에다가 버튼을 한번 갖다 놔보죠. 아, 여기 자석이 금지 표시가 되어 있네. 이걸 다 풀어주고요. 다시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버튼을 팔레트에서 끌어다가 자, 가운데 영역에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컨테이너에 가보면 자, 팔레트에서 컨테이너스 안에 스크롤 뷰가 있죠. 자, 요거를 끌어다가 이쯤에 갖다 놓고요. 아, 그러면 이게 그래도 안 되는군요. 근데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자체가 여기서 렌더링 에러 같은 게 잘 표시가 돼요. 이걸 눌러보고 자, 그 다음에 매치 레이아웃, 매치 페어런트죠. 자, 레이아웃 안에서 매치 페어런트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어쨌든 여기 아래쪽에다가 스크롤 뷰를 꽉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어쨌든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 지금 여기 아예 얘가 표현을 못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최상위 레이아웃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바꾸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뭐예요? 방향 속성이 필요하죠. 안드로이드 땡땡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버티컬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속성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을 위한 거니까 이거는 없애줍니다. 여기도 없애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화면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디자인 탭으로 가보면 자, 이런 형태가 되죠. 스크롤 뷰 안에 자동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우리 텍스트 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안에 텍스트 뷰가 추가가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글자를 막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글자를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게 화면 영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스크롤이 보여요. 자, 우리가 아직은 화면 레이아웃만 만들고 있으니까 아직 실행은 안 해봤죠. 근데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 텍스트 탭을 눌러서요. 자, 여기 안에다가 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글자를 넣고요. 이거를 역/n을 붙이면 예, 그 다음 줄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 입력을 해봅니다. 많이 입력을 해보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자, 이 정도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크면 빨리 그 다음 줄로 떨어질 거예요. 글자 크기는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조정을 해봅니다.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고 자, 30dp 뭐 이렇게 해버리면 디자인 탭에 가보면 벌써 이렇게 쫙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아, 근데 그 밑에까지 다 차지를 안 하네요. 그러면 50dp 더 크게 만들어 버리면 네, 이렇게 화면 영역을 벗어난 거를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 영역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상태니까 진짜 스크롤이 생기는지 여기 화면에서는 잘 모르죠. 그거를 알아보려면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해서 정말 벗어나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요. 스크롤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스크롤이 생기게 되고요. 자, 얘기한 것처럼 책에서는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추가하는 방법은 예,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이미지 추가하는 방법은 책에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하면서 그러면서 이미지 추가하는 방법은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이미지 추가를 하려면 이제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해보면 되고요.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해보셔도 되고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대로 이미지를 움직였을 때 큰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스크롤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것까지 봤어요. 테이블 레이아웃과 스크롤 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